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의회에서의 위증 등으로 3년형을 선고받은 대통령의 전 변호사의 대통령에 관한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자신과 대통령은 잘못인 줄 알면서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인터뷰로 트럼프 대통령은 진실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연방검사가 대통령 취임 인수위원회를 조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돈과 대가를 의심받는 수사입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돈 주고 여성의 스토리를 묻어버리는 계획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동석했다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후보로서였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에 대통령의 사위를 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 사위 아버지를 기소한 경력 때문에 행정부에 못 들어갔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오늘 비서실장 잡 인터뷰를 합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맹목적 충성을 하고 민주당은 지나친 진보를 부르짖는다는 지적이 강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온 보수 잡지 위클리 스탠다드가 문을 닫는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7살 소녀가 국경 수비대에 잡혀있는 동안 팔진과 고열 등으로 숨졌습니다. 미국의 가혹한 이민 정책에 대해 히스패닉계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날 기세입니다. 엘리트 대학 출신 여성들은 수입이 많아 결혼율을 낮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비슷한 현상이 없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수십 년 동안 베이비 파우더가 암 발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숨겨왔다고 로이터가 심층 취재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언론이 ABC 방송과 마이클 코엔 전 백악관의 픽서 개인 변호사였던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팍스도 CNN도 전부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통령이 마이클 코엔 변호사가 여러 가지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도 있지만 의회에서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지으려고 열심히 그 푸틴 측근과 메모를 주고받았다던가 한 그 시점을 속였던 것, 그리고 역시 그 선거에 영향을 주는 돈으로도 그렇고 그 영향력으로도 그렇고 그런 여성들의 입막음용 돈, 허쉬머니에 대해서 3년형을 선고를 받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내가 언제 법을 위반하라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어제 굉장히 대응을 많이 했고요. 특히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팍스에서 진행되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거의 1시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중간중간 전문가의 말을 들을 정도로 대통령의 입장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이클 코엔이 물론 3월 달부터 그 감옥에 수감되기는 하지만 그 전에는 자유입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BC와 제일 먼저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A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본인이 다 알고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허쉬머니라는 게 한 여성에게는 직접 줬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잡지사를 통해서 그 잡지사의 발행인도 트럼프 대통령 친구고 서로 의논을 해서 또 다른 여성에게 그 스토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스토리를 사서 이제 내줄게 하고는 돈을 주고 다 계약을 하는 거죠. 또 절대로 이제 다른 데 가서 말 못하게 하고 그 스토리는 실어주지 않고, 그게 이제 선거 치러지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수의 가치, 패밀리 밸류 같은 것을 좋아하는 공화당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이제 이 돈 자체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자신이 다 알았다. 우리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마이클 코엔은
선고 그 법정에서부터 개인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나의 잘못은 내가 책임을 진다 하면서도 회환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그 말을 합니다. 일단 그 본인에게도 10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온갖 그 더러운 것을 추잡한 일들을 dirty deeds 등을 다 덮은 일을 그 해온 그 당시에는 거기에 확 파묻혔는데 물론 뭐 연봉 7만 5천 달러에서 50만 달러에 온갖 또 그 이외에 생기는 돈들도 있었고 본인이 이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이 본인의 약한 점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스스로를 생각해도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다 이런 인간적인 스토리로 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를 그 시작을 합니다. 마이클 코엔 전 I'm angry at myself because I knew what I was doing was wrong. I stood up before the world yesterday and I accepted the responsibility for my actions.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 액션에 대해서는 responsibility 그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하고 So he's still 왜 아직도 이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물어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얘기했더니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뭐 거짓말을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진실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왜 그런 충성을 했는가 했더니 나 자신도 왜 그 같은 맹목적인 충성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뭐 엄마 아빠 뭐 와이프 딸 아들을 다 실망시켰는지 나 자신도 그 맹목적인 충성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답을 so 합니다. he's still lying. Yes. Do you know why you were loyal to him at the beginning? No. No. It was a blind loyalty. It was to a man I admired, but I do not know the answer to it. And I'm angry at myself. My family is disappointed.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고 왜 시작부터 그렇게 맹목적인 충성을 도널드 트럼프에게 했는가. 그래서 지금도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네, 좀 들어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에서 I don't think there's anybody that believes that. He directed me to make the payments. He directed me to become involved in these matters.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에게 잘못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서로 잘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 한 것이다.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입막음을 했다. 트럼프에게 충성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인데 충성을 할 가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지 그 스테파노폴로스가 사실 당신도 의회에서 위증을 한 사람 아니냐. 의회에서 위증한 것을 모스코바 그 호텔 짓는 것을 계속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도 했었다는 것이요. 위증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사람들이 당신 말을 믿어야지 되는가. 트럼프와 당신이 다 알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를 수사한 검사들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전부 갖고 있다. 이런 그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래 알고 있었던 것과 대통령이 된 뒤에 많이 그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트럼프 타워에서 사람들이 그 트럼프라는 그 글자를 떼어내려고 운동할 때 아니 저렇게 성공한 그 비즈니스맨인데 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붙여야지 된다고 해서 트럼프에게 7만 5천 달러 연봉을 받던 사람이 50만 달러로 그 당시에요. 하이어가 돼서 2007년도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그 트럼프라는 사람을 그 존중을 하고 admire 정말로 그 존경을 했지만 점차 그런 것은 없어졌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그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트럼프와 그 사이에 많은 그 변화를 겪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의 루돌프 줄리안이 지금 개인 변호사죠. 이 사람도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까? 뭐 물망 위에 올랐다고는 하는데요. 데일리 비스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가 아니라요. 원래는 다
안 했다고 하죠. 여자들도 몰랐다. 드러나면 알았다. 돈 준 거 몰랐다. 드러나면 알았다. 내가 준 것 아니다. 드러나면 내가 주긴 줬는데 위반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루돌프 줄리아니가 선거자금법 위반이라도 이제는 위반이어도 오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선거자금법 위반하고 여자들에게 돈 좀 줬기로써니 누가 죽기를 했냐? 아니면 누가 다치기를 했느냐? 이게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데일리 비스트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대로 제가 한국말로 옮긴 것뿐이에요. 방송 끝나고 todayus.com에 링크를 시켜놓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궤변인데 그러니까 루돌프 줄리아니가 한 말 중에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하는 말을 예일대학교에서 올해 최고의 인용구로 꼽았죠. 그게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리고 이제 누굴가 절도당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성들에게 돈 주고 선거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큰 범죄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빅딜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정치에서 어떻게 룰을 따르냐. 네. 룰을 거기까지만 하죠. 어떻게 룰을 따르냐. 이게 지금 대통령의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가 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그 한 여성의 스토리를 사고 플레이보이의 그 커버 모델이었죠. 사고는 실어줄게 하고는 싫지 않고 돈만 준 거. 그 방에 얘기하는데 지금 M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있었다. 그런 것을 기획할 때 하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요. 내셔널 인콰이어러를 발행하는 모 회사 아메리칸 미디어의 CEO인 그 데이비 패커도 결국은 면책 특권 받고 특별히 벌 안 받고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 당국에 협조하기로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더 나올 수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대통령의 친구인 루퍼트 머독은 굉장히 비즈니스 세비한 것 같아요. 대통령과 가깝게 사위와도 가깝게 지내면서도 손해는 안 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요즘 그 대통령에 관한 보도라든가 모든 그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정책 보도가 어떤 때는 갈짓자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회색지대 아니면 비겁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물론 미국의 완전한 중도 매체가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대강의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중도라면은 좋지만 진실을 찾아간다는 전제 아래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은 그 대통령의 그 색깔이 이렇게 화려한 색깔일 때는 자연스럽게 진보냐 보수냐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다 루퍼트 머덕이 자신의 사업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게 친하면서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여자 문제도 제일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진보 언론이 막 그 이후에 비난을 하면은 진보 언론을 또 비난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사설을 통해서요. 연방 검사가 뉴욕이요. 2017년 대통령 취임위원회를 형사조사하고 있다. 그 당시에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거쳤습니다. 1억 700만 달러가 취임식 자금으로 거쳤는데 지난 4월 달에 역시 그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엔이랑 다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거위원회에서도 취임위원회도 부위원장을 했으니까 그 뒤에는 따라가지 못했지만 백악관으로도 아니면 어떠한 그 행정부의 어떤 직책으로도 FBI가 4월 달에 마이크 코엔의 집하고 사무실을 새벽에 급습을 했죠. 그때 지금 찾아낸 오디오 테이프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마이클 코엔 자신도 오디오 테이핑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연방 검사가 쭉 그 조사를 한 결과 1억 300만 달러를 1억 700만 달러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취임 그 위원회가 발표를 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이제 그 취임식 준비를 하는 음악이라든가 음식, 꽃, 밴더들에게 6,100만 달러 나간 것만 나온 거예요. 그럼 1억 300만 달러는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밴더에 나간 것도 전혀 경험이 없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프의 친구
친구에게 준비하라고 많이 돈 줬다고 하죠. 엄청나게 몇 천만 달러였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취임위원회의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고요. 토마스 바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는 그런 조사 받는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커스가 위원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모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그밖에 이제 다른 언론들도 후속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런 조사를 받는가 봅니다. 그게 결국은 특별검사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수사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러시아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중동, 특히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가 이 취임위원회의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뭔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의도인지 아닌지 돈을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이게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해서 물론 특검이 여기까지 파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이제 또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또 이제 연방검사, 특별검사, 의회 다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다 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그 마이클 코헨이 10년 넘게 대통령을 총알바지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보호를 했었던 것처럼 요즘은 아직까지는 그 세라 허카비가 하고 있어요. 백악관의 대변인이 아니 대통령과 취임식이 무슨 상관이지? 이런 답변을 내놨거든요. 상관없는가요? 대통령과 취임식이? 전혀 상관이 없다. 대통령 취임위원회는 대통령과는 정말 거리가 먼 것이다. 누구 보고 돈 기부하나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퍼스트 레이디와도 상관없다. 그런데 퍼스트 레이디 친구가 경험 없이 이렇게 돈 받고 뭐를 담당을 했고요. 대통령은 단지 취임식에서 한 일이라고는 취임 당일 나가서 손들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서했을 뿐이다. 이게 이제 백악관 지금 대변인의 발표입니다. 조사를 한다는 것은 돈을 받아서 이 돈을 잘못 썼는지를 수사한다는 건데 잘못 썼으면 이게 연방 또 그 부패법, 부패 방지법 위반인 겁니다. 큰 기부자가 어떠한 대가를 받고 돈을 줬는가, 그 이후에 과연 이 행정부는 그들에게 돈을 줬는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 많아요. 어제도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러시아에 세련된 스파이인지 아니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그 마리아 부티나라고 총 굉장히 좋아하고 러시안인데 미국 총기협회의 뭐 회원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미국 정치에 미치려고 뭐 에릭 트럼프인가요? 트럼프 주니어인가요? 잠깐 만났어요. 총기협회 회의 때. 그리고 뒤에서 백 채널을 만들려고 했었던 이 여성도 자신의 그 스파이 혐의를 인정을 하고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니까 프리바겐식으로 뭔가를 계속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선거 뭐 참모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진실을 내놓잖아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곤란한 위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음성 관리를 잘못해서요. 제가 광고 들으시는 동안 사무실에 가서 따뜻한 자켓 하나 가지고 올게요. 무릎에 덮으면 조금 음성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편해지실 수 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그 말할 때가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의 변호사 마이클 코헨 같은 사람이 현 12월 며칠이죠 오늘이? 12월 14일부터 3월 초까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테고 또 그런 말도 했어요. 특별검사가 다 못하는 말이 있다. 나는 다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는데 캘리포니아 그 주지사가 제리 브라운이 물러나잖아요. 나이 정말 많고 수십 년 전에 주지사 했다가 다시 하고 그 수십 년 전에 주지사 할 때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대단해요. 젊었을 때 훨씬 이 사람은 진보였고 더 급진적이었고 지금 이제 대체로 그렇죠. 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 워낙에 급진적이고 아주 기발하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수십 년 뒤에 30년도 더 뒤에야 사람들이 기후변화라던가 깨끗한 물 같은 것을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받아들이고 정책으로 만들고 하잖아요. 이제 물러납니다. 1월 초에 게빈 뉴섬이 주지사가 됐는데 게빈 뉴섬 아버지가 어젠가 그젠가 돌아가셨어요. 제리 브라운이 물러나면서 이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너무 극단적으로 돼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지도부가 이제 올해 또 나이도 많이 들고 하니까요. 낸시 펠로시가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78세에 이제 두 번째 민주당 그 하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하원 의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이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건강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또 버니 샌더스처럼 버니 샌더스 형은 지금 78세도 넘었을걸요. 78세에 영국에서 또 영국 시민권도 따서 그쪽에서 또 정치를 하고 있고 당선되고 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만 하더라도 90세 넘어서까지도 굉장히 건강하셨었고 94세에 얼마 전에 숨지셨지만 제리 브라운도 건강하고 한데 나이가 많다고만 아무튼 그 낸시 펠로시 경우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제리 브라운이 나가면서 요즘 그 민주당의 좀 너무 그 좌측인 그런 정치인이나 안건 같은 것은 미국의 메인스트림과 떨어져 있다. 아웃 오브 터치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예를 들면은 아주 젊은 뭐 이제 28살, 29밖에 안 됐으니까 알렉산드리아 그 오카시오 콜테스처럼 모든 국민의 헬스케어화 사실은 당연한 거죠. 미국처럼 부자 나라에서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하는 데는 그 같은 또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국민의 헬스케어 건강보험 의무화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보고 가야지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젊은 층이 있죠. 그리고 제리 브라운은 본인은 수십 년 전에 이 그린딜을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린딜 같은 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할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안 해도 하긴 할 텐데 여기에도 어떤 그 현실적인 것이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굉장히 그 심층 그 보도이기는 한데 짧게 전해드리자면 잡지 애틀란틱의 그 기자예요. 그 조지 패커 기자가 공화당이 무너졌다. 공화당이 타락했다 하면서 왜 타락했는가라는 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이때 공화당의 타락은 뭐 정치인들의 돈과 연관된 부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뭐 공화당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만도 아니고 정치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부정, 부패,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남가주에서도 또 한 명의 지금 하원 의원인데 뭐 기소되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아마 내놓게 될 겁니다. 해서 남가주에서는 한 명도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이 없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공화당의 보스가 아주 그 약탈형 패밀리 비즈니스를 해오는 가정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다. 백악관에 이제 세 사람이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그 약탈형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이 그 주최 측의 많은 주변 사람들이 감옥에 간다. 스캔들도 수없이 많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그런 표현을 타락했다고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소당하지 않으려고 대통령의 재선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나마 리처드 닉슨 때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리처드 닉슨이 그런 일로 뭐 도청도 하고 등등 했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화당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개인의 배반보다도 제도의 타락이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돈에서만 재정 스캔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공화당은 제리 브라운이 지금의 민주당이 28살의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처럼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다. 물론 제리 브라운이 그 하원 의원 당선자를 가지고 극단적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공화당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너무나 나이가 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든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정신이 새로우면 너무 나이가 들고
정신과 실제적인 나이가 전부 너무너무 백인이고 너무너무 남자고 너무너무 시골이고 지나치게 보수고 이러한 것이 공화당의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오는 것이 게리맨더링,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하고 그리고 대법관,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무조건 막는 거. 오바마 시절에 그 무조건 막았던 것이요. 뭐 선거 투표소 같은 것도 공화당에 좋게 한다던가 센서스 같은 것을 활용도 하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공화당의 철학적인 타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공화당의 연방 하원의원 가운데서 여성이 지난번에 뭐 230 몇 명 있었던 곳대 가운데서 240 몇 명이었나요? 23명이었거든요. 지금 13명입니다. 뚝 떨어졌어요. 거의 50%가 떨어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공화당의 색깔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이제 그 애틀란틱이 얘기를 했고요. 이 문제를 끝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번에는 2016년보다 훨씬 공화당에 덜 투표를 했고 좀 교육받은 도시 인근의 사람들도 덜 투표하고 한 것이 공화당이 너무나 나이 들고 백인이고 남자고 시골 보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원이 진짜 뭐 90몇 %가 백인 남자니까요. 그리고는 오늘 그런데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열기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1995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23년입니까? 2005년, 23년 된 보수 잡지 위클리 스탠다드. 아들 부시 대통령 그때 모두 뭐 대단했죠. 예. 그리고 오바마 시대에도 살아남았어요. 이 잡지가 신보수주의, 네오콘 소리를 많이 실었었는데 해서 이제 부시가 대통령일 때 공군기에서 봤었다는 잡지 아니겠어요? 이 잡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몇 주일 전에 이제 그 편집인이요. 그 스티브 헤이즈가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더니 오늘 이메일로 문 닫는다. 폐가 난다. 이 매체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원래는 사실은 이 위클리 스탠다드도 루퍼트 머덕이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루퍼트 머덕이 뭐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는요. 팍스,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해서 영국 매체, 뭐 호주 매체, 기타 등등 타블로이드도 뉴욕에 많고 그런데 처음에 그 루퍼트 머덕이 만들어서 잘 하다가 2009년도에 팔았죠. 팔고 오바마 시절에 오바마를 엄청 강하게 두드렸는데 그렇게 두드렸어도 살아남았어요. 뭐 오바마 대통령이 뭐 언론이 국민의 적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신문 구독을 마구마구 중단을 한 거예요. 해서 문을 닫게 됐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는 뭐 지금 뉴트 깅그리치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뉴트 깅그리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공화당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인은 여러 가지 비리로 가득 찼으면서 남의 비리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공세로 아주 그 빠듯하게 활용을 하면서 빠듯하게가 아니라 대단히 활용을 하면서 그리고는 극단적이고 뭐 가족의 가치, 보수의 가치, 패밀리 가치를 얘기하고 어떻게 빌 클린턴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본인은 와이프가 암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나 이 여자가 좋아서 당신 나한테 이혼해 줘야지 되겠어. 이혼장에 도장 좀 찍어 줘야지 되겠어. 한 사람이 이제 뉴트 깅그리치고요. 그 세 번째 와이프가 지금 젊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납니다. 바티칸에 대사로 가 있는데 뉴트 깅그리치도 아주 말 잘하죠. 글도 잘하고 뉴트 깅그리치도 지금 백악관의 비서실장 물망에 오르고요. 존 켈리를 쫓아내려고 했었던 그리고 쫓아내게 된 자레드 쿠슈너 대통령의 사위도 여러 대통령의 측근들이 쿠슈너가 해야 돼 한다고 하는데 자레드 쿠슈너는 지금 비서실장을 할 마음은 별로 없다고 뭐 폴리티코 등이 보도를 하는데 허핑턴 포스트는 자레드 쿠슈너도 이 비서실장 잡으로 결국은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레드 쿠슈너와 이방카 쿠슈너의 동의 내지는 허락 없이는 백악관에 아무도 비서실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지금 정설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크리스 크리스티를 어제도 만났다고 하는데 오늘도 인터뷰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자레드 쿠슈너 아버지를
뉴저지의 검사로 있을 때 기소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있다가 쿠시너가 싫어해서 결국은 떨려났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법무장관 시켜볼까 대통령이 했는데 반대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때 자레드 쿠시너 아버지를 이 그 크리스 크리스티가 기소한 것은 자레드 쿠시너의 아버지가 그 민주당이었어요. 세금 뭐 아니죠. 기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탈세 이런 것으로 조사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본인의 여동생의 남편을 다른 매춘부와 잠을 자게 하고 그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여동생에게 보내면서 나에 대해서 연방 그 진술을 증언에 나가지 말아라고 협박을 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지금 크리스 크리스티가 그 당시에 그 기소를 했었던 거. 그것으로 자레드 쿠시너는 크리스 크리스티를 얼마 전까지는 용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자레드 쿠시너가 이렇게 이번에 대통령이 감옥 개혁하는 것에 통과 다 시켜가지고 오면 사인해 주겠다는 게 이게 자레드 쿠시너 사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감옥살이를 몇 년인가 했거든요. 그게 너무 가혹했다 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감옥 개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 잡 인터뷰를 한다고 하고 크리스 크리스티 자체도 또 그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전할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한 것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게요. 자주 들어오던 이슈이긴 한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엘리트 대학교의 여성들이 수입이 너무 많아져서 결혼율을 낮춘다 하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터를 좀 분석하는 그런 그 기자가 쓴 글인데요. 그 앤드류 반뎀이라고요. 두 젊은 남자가 실력은 비슷한데 한 사람은 엘리트 대학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냥 보통 대학교 들어갔었을 때 나중에 평생 수입을 보면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왜 여성들은 안 그렇죠? 이제 이 두 사람들이 둘 다 지적 능력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비슷할 때요. 두 여성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 한 여성이 평균 SAT 점수가 100점은 낮은 대학교에 선택을 했다 하면은 엘리트 대학교에 선택한 그런 여성이 수입이 13.9% 더 벌고요. 그 대신에 결혼율은 3.9% 낮다. 결혼을 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그 똑같아서 물론 뭐 그 수입에는 교육만 따져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조사 등등을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수입이 많으면요. 데이트하다가 결혼해야지 하는 마음보다 아예 헤어지는 게 낫겠어.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 커플들도 와이프가 미국에서 얘기해요. 지금 남자보다 더 벌면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적고 이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워싱턴 포스트 보시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수십 년 동안이나 베이비 파우더가 오염된 것을 숨겨왔었다. 어떤 오염이요? 암의 원인인 성면 그리고 텔크라고 하죠. 그 뭔가 그 규산염. 활석 분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파우더 이렇게 발라줄 때 엄마가 마시게 되는 보통은 이제 성면하면은 뭐 탄광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이고 부동산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제일 먼저 그 생각하는 게 납이랑 성면이잖아요. 성면 제거하셨어요 하면 네 우리 집 이만큼 나왔어요. 이런 얘기 이제 집 하시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런 성분이 베이비 파우더에 있었는데 1971년도에 존슨앤존슨의 CEO, 과학자, 변호사 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았고 규제 당국을 속였고 오늘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이것을 심층 취재를 한 겁니다. 한 여성이 암에 걸렸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지? 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하이어해서 집에 와서 다 찾아보게 했더니 그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베이비 파우더가 나와서 그 베이비 파우더의 그 성분 해서 존슨앤존슨을 고소했더니 우리 성면은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이 그 활석 성분 그 텔크가 있는 거죠. 우리 성면 안 써 하고 에스베스토스 없어. 우리 베이비 파우더에 이렇게 있는데 다 뭐 그게 그거고 몇 퍼센트 이런 것은 있겠지만 결국은 작은 양의 에스베스토스도 성면도 암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고
세계보건기구가 정확하게 이 정도 수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작은 양이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베이비 파우더가 존슨앤존슨의 지난해 전체 매출 765억 달러 가운데서 4억 2천만 달러 되는 것이고 이 여성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11,700명이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로이터가 이제 그 심층 취재를 하고 어느 정도 중간 결과가 나오고 이 존슨앤존슨은 우리는 죄 없다. 중간 결과 자체가 그렇다. 존슨앤존슨의 성분에 파우더 성분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다 하고 나온 거예요. 했더니 이제 존슨앤존슨은 우리 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암이라는 게 뭐 자궁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학 성분이 다 들어간 것은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 너무 제 생각이 고루한가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7살 그 소녀가 국경 수비대에게 8시간 이상 말하자면 잡혀 있었던 거죠. 하다가 아버지가 조사받으러 가자 갑자기 이제 발작을 일으켰고 며칠 동안 그 못 먹었다고 해요. 물도 못 마시고 해서 결국은 물론 그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거죠. 다른 163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러자 텍사스가 지역구인 그 민주당의 그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이 이 국토안보부의 감시관에게 조사하라고 그 요청을 하겠다. 물론 163명이나 되는 사람이 작은 그 국경 수비대 관할 지역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커버하는 것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누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처지인지 정도는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니냐. 물도 주고 음식도 줘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부의 그 이민이나 난민 정책에 대한 그런 것이고요. 이 소녀의 그 온도가 갑자기 막 발작 일으키고 할 때에 체온이 105도까지나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누가 불법으로 넘어오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법으로 넘어왔더라도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최소한 그 생명을 지켜줄 줄 아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라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였던 거죠. 아름다움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젯밤에 LA 필 그 주빈 메타를 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인 게 많았지만 이분이 82세인데 얼마 전에 힙 수술을 해서 의자에 앉아서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82세 분이 브라함스였는데 이제 저를 초대해 준 정은 선배가 역시 브라함스가 관연하게 아름답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소리보다도 어제 그 피아니스트가요. 에빔 그 브론프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지휘자가 중간에 나갈 때 지휘자가 앉아 있으니까 그 지휘자를 부축을 해서 먼저 가라고 하는데도 지휘자는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했거든요. 주빈 메타는. 그런데도 피아니스트가 또 와서 아주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걸어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